자, 이번에 이제 12차 모의고사 A형 문제를 이제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동아시아 역사기획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 역사기행 과목 내용이다. 기행 내용을 이제 수업 주제로 다룰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쓰고, 니은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자료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심리학과 저항의 현장에서 만난 역사. 됐고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획 내용 보면, 자, 이 전쟁에 맞서 국경을 초월하는 활동한 반제 반전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얘기하는데, 그 뭐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 전쟁이라든지 태평양 전쟁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할 때 유의점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네, 일본인들도 참여한 사실을 반제 반전 연대가 국경을 초월한 전개됐음을 유의한다. 일본인도 참여한 사실을 통해서 반제 반전 연대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됐음을 유의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있고, 요거는 뭐 그 전에 동아시아 교과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을 파악해서 활용한 자료, 그러니까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지리적인 어떤 그 모습이 그 어떤 그 사회적 요소가 결합돼서 형성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리적 변화 모습과 공업 생산력의 통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국뽕중정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기역의 역할이 축소된 계기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군의 중정제. 그래서 중정관 중에 원래는 군 중정관이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대중정관이 설치되고 그러면서 군 정정관 역할이 축소되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낮은 품에는 감흥이 좋은 사람이 없고 높은 품에는 집안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자, 위나라 진나라 이외에 기한 이가 에게 천한 이를 부리게 하였으므로 고귀한 뭐가 미천한 네가 학연이 다녔다. 그래서 이제 이 국fun중전제는 단순히 이제 관리선발제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분제, 귀족제와 연결돼 있어요. 귀족제 중에 뭐냐면 상위 귀족들, 하위 귀족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상위 귀족들은 사족이라고 하고요. 하위 귀족들은 서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요거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위나라에서 건신 사마이가 중앙행정을 장악하면서 군중정의 상부기관에 주의 대중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군중정 역할이 축소했다. 그리고 중앙의 사도가 주의 대중정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거기에 군중정을 애속시키면서 부품관리권의 운영권을 중앙정부의 실권자가 장악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는 전후 처리에 관련된 자료다. 기획에 근거되는 선언을 써보시고, 그리고 미국이 나조약을 체결된 주도한 전략적 판단을 당시 국제 정세와 연결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두번 왔나? 다시 할게요. 예. 자, 여기에 기획에 근거된 선언 이렇게 있는데 기획이 뭘까요, 이거는? 기획은.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쿄 재판하고 관련된 거야. 네. 그럼 도쿄 재판에 근거됐던 선언이 뭐냐? 그거는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포츠단 선언이죠. 포츠단 선언. 그래서 포츠단 선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조약의 체결을 주도한 전략적 판단을 당시 국제정세와 체결하시오. 자, 나조약은 이제 뭐와 관련된 조약이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한국사와 연결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국제정세 왜 조례는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체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뭐냐, 중앙인민공화국에 소집되고 6.25 전쟁에 반발하자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츠단 선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쿄 재판의 정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그래서 연합군이 포츠단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들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으로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0일까지 2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요. 주로 이제 A급 전범들을 대상했다. A급 전범이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정책 판단을 내렸던 그 전범들을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 직강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직강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들어갈 게 직강소. 직강소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전라도 그 관찰사를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학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학진. 근데 김학진은 이제 그 당시 그 동학교도들과 협력하에 그래서 직강소나 설치하고 개혁 작업을 그 지지해주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화기문에서는 그 김학진을 되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김학진이 마치 꼭두가시처럼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다만 문서를 받아 시행할 뿐이다. 그럼 김학진의 행동을 뭐와 연결해서 서술해야 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정부의 지정과 연결돼서 어,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학진이 이렇게 동학교도의 어떤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거는 김학진의 개인적 판단이나 그 당시 이제 뭐랄까요? 그 당시 이제 조선 정부의 어떤 정치 의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강서는 이제 보고 정치 이유 볼게요. 청일군대의 주둔을 우려했던 조선 정부는 그다음 농민군 해산에 청일군대 출수를 명분을 마련했다. 그래서 김학진에게 그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해 농민군을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일군대 주둔을 우려했던 조선 정부도 농민군의 해산에 청일군대의 철수한 명분을 마련했다. 고종은 신임 전략학사 감사였던 김학진에게 그날 김학진이 진학진 아니고 자, 김학진에게 이제 그 농민군의 요구한 상강우리의 징계에 명분 없는 잡세 폐지를 수용할 걸 명령했다. 김학진은 농민군의 지도부의 폐정 개혁을 이해할 것을 약속하면서 농민군의 해설을 설득했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과 정부는 6월 10일 날 전주 하약을 체결했다. 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 후기 때 역사와 관련된 역사서. 그래서 이제 성호집이니까 이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안정복의 동사 강국이요. 안정복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료는 제가 여기다 옆에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하겠습니다. 자, 기획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기획 내용은 우리 동구의 역대행방은 대략 중국과 서로 시대를 같이 한다. 당군은 요임금과 동시에 일어났으며 그냥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25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군이 요임금의 즉위와 25년 늦게 즉위했다, 또 15년 늦게 즉위했다는 것이 고려시대부터 이제 널리 확산됐던 그런 인식이에요. 예. 자, 무왕이 청명을 받아서 준하를 권고할 때 기자가 조선을 봉했다. 여기 기자라는 것은 이제 기자 조선 해갖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부정해야 할 존재잖아요. 어떤 이제 그 신민사관에 따라서. 근데 조선시대 때는 기자는 문명의 전파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중화 문명의 전파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예,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통해서 강조할 점이 뭘까? 여기서. 자, 강군조선은 출발 때부터 중국과 대등한 문화다. 타국이다. 이게 일종의 조선중화주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게 조선중화주의 자체는 말을 쉽지 안 하고 중화주의 자체는 좀 부정했던 인물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후대 학자들의 해석이고, 한국사가 중국사 대등함을 강조했다. 요 임금이 즉위한 다음에 15년인가 25년 뒤에 그 당시 이제 그 당군이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짬밥 비슷하다. 뭐 이런 논리죠. 물론 이제 요임금이니 당군이니 다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즉위연은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보면 공중도 니을 들어갈 국가를 쓰시오. 요게 이제 니은 만이죠. 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통 있는 국가는 역시 만이다. 이게 이제 사만 정통론, 만 정통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이나 안정복 다 뭐냐면
만 4만 정통을 받죠. 자, 그다음 가해 영향을 받아 니은의 서명을 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이익의 제자가 안정복이니까 이익의 영향을 받아 4만 정통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이 동사 강목이죠. 그래서 동사 강목 법례라는 건 뭐냐면 동사 강목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요 관련돼 갖고 10년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여기. 그다음 디귿의 내용에 반영된 상국에 대한 역사인식. 여기 보면 무통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상국을 무통으로 이제 처리한 건데 왜 무통을 처리했냐? 이 주자의 이제 그 논리인데 주자가 각국이 병립할 때는 무통 처리해라. 왜냐하면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이 세 개 있다는 거는 존재할 수 없죠. 다 정통성 없는 거야. 아니면 정통성이 비등하기 때문에 누군가 정통성을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삼국은 서로 대등한 나라면 어느 한 나라가 청통을 삼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병립될 경우에는 정통을 처리해라. 정통을 이제 물정통을 처리하는 그 주제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삼국을 무통으로 취급한 것은 주제가 병립한 국가가 무통을 처리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즉, 삼국은 서로 대등한 나라로서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통일신라가 정통이 되는 것은 바다를 우리 역사로 간주하지 않은 것과 포리관계 있으며 통일 후에 고려가 정통이 되는 것은 대립된 왕조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예전에 올해 나왔던 신문화사 관련된 내용이죠. 잠깐만요. 자, 어떤 작품에 대한 이제 평가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방법을 이제 작성하시오. 이 작품은 뭐냐 신문화사.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작품은 그 작품이 뭐냐면 로버트 잔의 고양이 대학살이라는 거 있어요. 이 고양이 대학살. 그래갖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신문화사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신문화사 역사 연구에서 인류학적 방법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이번에. 자, 방법론 최근했다. 문화 형상의 어떤 고정적 이론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뭘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것을 이제 그 해석을 해야 해명할 대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문화 형상 그 형상이 일어난 시기와 당시 사회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치는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치밀한 모사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걸 제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문화사 관련된 남색책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만화에 그 만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니고 그 만화적 인물을 적어놔서 이제 여기다가 말풍선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여기 보면 신문사의 비판 내용 한 가지 쓰라. 요거는 남색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요번에 신문사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남색책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집단 행동에 나타난 문화 현상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문화 현상에서 나타난 사회적 통합을 초점을 맞췄다. 국제적 현상에만 관심을 썼고 쏘아서 사회 전체 통용되는 의미를 메커니즘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구조보다는 보이는 형상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 형상을 가지는 역사를 보았지만 역사 속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보면 자, 이음과 관련된 연구 방법의 명칭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인류학적 방법론 관련된 연구 방법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해석학적 연구, 파시적적 연구, 뭐 자연주의 연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 방법은 이런 질적 연구 방법이 아닌 해석적 연구, 실증주의 연구나 자연주의 연구 같은 것들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인류학의 해석적 연구나 탈실주학적 연구 또는 자연주의 연구 방법을 포괄하는 양적 연구에 대해서 질적 연구가 본다.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용어는 교육 형상에서 인간 형상의 질적 측면에서 탐구 대상을 삼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답을 좀 약간 추가하면 질적 연구도 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가 보면. 그 다음에 해명 있고 니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치밀한 묘사라는 건데
자, 이 치밀한 묘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남색지에 있죠. 객관적 현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형상 하나의 테스트로 접근하여 그 문화 속에 상징적으로 구현된 두꺼운 의미에 치밀하게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죠. 그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을 이제 서술할 때 뭐 H2라고 해서 뭐 화학적 공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죽음의 의미, 공무동과 보화가에서는 죽음의 의미잖아요. 예. 그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삶의 의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칭의를 구성해갖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예, 치밀한 모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 가사료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요거는 위화단 운동 이후에 맺어진 신축조약 관련된. 자, 그리고 그다음 나사료도 어딘가 많이 봤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사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강서신정 사료예요. 강서 신중 사유 신정 사유죠. 강서 신정.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조약 명치. 니은의 명치는 여기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관 신축조약이고, 그다음 이 조약에도 군사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자, 대구포대를 해체한다. 철도 연변에 군대를 배치한다. 이렇게요. 대구포대는 왜 뭐냐면, 요건 탱징이 있어요. 그래서 탱징은 북경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 요 대구포대에서 적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한두 번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아단 운동들이 이제 뭐냐면, 위화단들이 북경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철도를 다 끊어놓고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철도 연변에 군대를 배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디귿의 개혁정책 실시 배경을 기획과 관련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강서신정이죠. 강서신정 배경은 기획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위화단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신정의 배경을 기획과 관련돼 쓰면 청조가 위화단 운동을 열강에게 무참하게 짓밟히자 서태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서양의 군사력을 실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군가 계획은 누구에게 계획이 있다. 얻어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처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서양과 개겨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맞고 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강서신정이라는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시기 때, 대시기 때가 이제 강서신정 시기죠. 청주에서 실시한 입헌 관련 개혁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있거든요. 자, 일단 상유 자체는 입헌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게 개혁하는 과정에 입헌 내용을 추가한 거죠. 그 당시 신사계층들이 막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1번처럼 헌정 시찰단을 북미와 일본에 파견하고 9년 후에 입헌군주제 실시할 걸 선포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 정부가 주도해갖고 이제 저 유럽에 가갖고 이제 헌정 시찰단 같은 거 만들어갖고 파견해갖고 거기에서 독일 헌법 배워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던 거고 각성의 민인을 대변하여 자위국가 중앙의 자정원을 발족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TOC가 지도 안 되네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외화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신축조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의화단이나 민중운동에 의해 반의색 투쟁을 패배한 다음 중국이 8개 연합군과 맺은 것이 신축조약이다. 이 조약은 다양한 불평등 조약의 굴레에 추가됨으로써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결정적인 것으로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죠.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원고리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쌍파뉴 대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문제 내는데 이 원고리 무역과 이제 쌍파뉴 대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요거는 자, 다음은 서양 중세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무역권을 보면 여기 북유럽 무역권이 있고요. 또 북유럽 무역권, 북소 무역권 이렇게
북서 유럽 무역권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죠. 지중해 무역권.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합쳐갖고 중간에 있는 산파뉴 대시의 무역권은 내륙 무역권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기획의 시작의 금융 발달 내용을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내륙 무역권에서 금융이 왜 발달됐는가? 쌍파뉴대시의 금융 발달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온갖 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폐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금 결제를 위한 한전 업무나 어음 발행 등 금융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줄여 한번 읽어볼게요. 7번. 자, 이탈리아와 포항 등을 비롯한 여러 각처의 상인과 구매자들이 모여들어 대금 결제를 위해서 한전 업무와 어음 발행 등 초보적 금융을 했고요. 요걸 주도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쌍파뉴 백작이죠. 그래서 쌍파뉴 백작은 요걸 처리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지역과 디귿의 상품을 쓰시오. 자, 여기 니은 지역은 어디냐? 니은 지역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유럽 그 지중해 무역권이죠. 지중해 무역권 같은 경우에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니은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는 무슨 동맹이니까 롬바르디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대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디귿 상품 기계 상품은 뭐냐? 자, 잠깐만요.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니은 지읒. 음. 자, 디귿의 이제 상품을 이제 보면, 자, 기은,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못못의 공업지대였죠. 여기가 이제 뭐겠어요, 이거. 여기가, 이쪽이 뭐냐, 모직물대야. 모직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프랑드사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기를 왜 표시한 거였으면 프랑드 모직물이 나중에 패스트 이후에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영국 쪽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영국의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를 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니은 관련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1232년 프리딩 2세는 멜피 현장을 공표했다. 자, 이어 나반나이에서 요 롬바르 지역의 도시에 대한 중앙기권적 통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 지도가 약간 이제 불완전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교과서 지도인데 원래 롬바디아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요쪽일 때요. 이게 이제 그 어디야? 요쪽 여기 일대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일대. 그때는 요걸 좀 확실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롬바르 지역하고 그때 그 프레드 2세가 이제 틀어놓으니까 여기 동맹을 만들고 개겼잖아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이노키티 사세는 공해 소지회가 프레드 2세 폐위를 선언했고 하지만 황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다음 디귿 지역을 진압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전사함으로써 호헨슈테트 왕조는 끝나게 되었다. 했는데 자, 그 지역을 이제 진압하고자 했지만 이렇게 있던데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잠깐 이게 디귿이 아닌 니을 지역이죠. 그래서 니은을 디귿을 잘못 적었네. 예. 그러니까 룸바드 지역을 진압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전사에서 호hen슈테프 왕조는 끝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프레드 2세는 그날 세 명의 그 교황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레드 2세 즉위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왔던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노케트 3세요. 그래서 이노케트 3세한테 프레드 2세가 땅을 일부 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알렉산더 메센데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이제 가라고 이제 집중했는데, 십자군 전쟁 가겠다고 이제 약속했다 보다. 하여튼, 거기에 참여했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노테 3세가 죽고 나온 다음에 무슨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십자군 먼저 갔죠. 그리고 나서 파문이 나간 게 이노케트 4세예요. 이렇게 세 명의 그 교황을 상대를 했어요. 한 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애웠는데 기억이 안 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이게 기억이 좀 이런 거 명칭 같은 거 지명 명칭 이름이나 이런 것들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니은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멜핀 원장 관련된 내용이죠. 멜핀 원장. 그래서 멜핀 원장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귀족과 도심의 특권을 축소했다. 민영상상의 이제 사건을 왕의 법정에서 해보자고 하고 17날 11개 주를 구분하여 검찰관 및 자사를 통치하도록 했다. 지사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다. 17날은 그 당시에 이제 프레드 2세의 이제 그 영토였죠. 그래서 프레드 2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독일 제후들에게 아예 자유를 줬어요. 근데 이탈리아를 통제하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롬바디아를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왜 롬바디아하고 교황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녹색책에 있는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요. 이걸 저 줄을 안 적어놨나? 아, 녹색책이 아니라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예, 말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맥락화와 관련된 맥락화. 그래서 맥락화 역사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냐면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게 20년 기출문제의 어떤 그 내용을 좀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요 부분을.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차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50번. 자, 가는 두 명의 예비교사가 역사 테스트 비판력 읽기의 감정에 따라서 나와 다를 자료 읽고 나는 다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예문은 다르지만, 예문 내용은 다르지만, 요 주 내용은 20년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뭐냐면, 응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면요. 역사가처럼 역사교사도 역사 지식을 만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에 동의합니다. 역사 지식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관점과 해석에 주목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서 당구만금에 대한 해석이 왜 변화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식체계는 기준, 가치, 정서 측면에서 과거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다른 사람들을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인식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경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볼 때 현재 평가는 과거 행위의 이유를 오늘날 관점이나 증거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오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던 일상적 감정이죠. 일상적 감정.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이 문제가 좀 약간 뒤에 하나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영희부터 뒤에 쭉 영희철수 건너뛰고 그 다음 영희부터 볼게요. 자, 역사교사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악몽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밑줄치 기획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비판적으로 읽을 결과를 각각 쓰시오. 현재의 가치나 인식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경우를 경계해야 된다. 여기에도 이제 상공유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관련된 내용 있죠. 상공유사나 뭐 중원 관련된 건국신화 해석 있죠. 이거는 다 누구의 입장일 거야? 예. 다 그 당시에 그 현재인들 입장에서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나와 다른 비판적 읽는 결과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나는 이제 조선후기 때 당공한검을 우리 민주의 화연적 조상으로 생각하고 가치 조상 기자 조선의 동격에 생각한 것은 현재적 입장인 거야. 따라서 당시 조선후기 때 사람들이 당공한검을 어떻게 생각 알 수 없다. 어, 다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뭐 아는 태양을 상징하고 상부의 건국세력들 한해 신의 숭배와 부력의 생각은 현재적 입장인 거죠. 따라서 당시 고대인들이 자신의 건국 시절 어떻게 생각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는 거야.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띄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설정해 놨냐면 이게 기반이 됐던 이 20년 기출 문제가 있어요. 답이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놨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 그 자기 멋대로 답을 설정해 놓은 것 같아.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기출문제 보시면 좀 약간 뭐랄까 내재 외양 고려의 내재 외양 관련된 내용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20년 기출문제 분석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그 채점하는 교사님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을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이제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다음 니에 들어갈 감정의 유형은
얘기했고 간을 고려해서 나에 대한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나에 대한 밑줄이 디귿의 내용. 예. 여기 보면 역사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비판적 악몽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잠깐만요. 네. 그래서 나의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디귿에 이제 뭐냐면 내용을 쓰라고 했잖아요. 내용에 밑줄친 디귿 내용을.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당고만금이면 그 당시 가치가 활동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적 가치가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당고만금을 우리 민족의 화원적 조상을 생각하여 전제로 주제로 설정한 내용을 조직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제점과 연결돼서 요 대화 내용과 연결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20년 기출문제에 답안을 제가 이제 바탕으로 역, 역사 교육 채점 조사님부터 들은 답안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20년 기출 문제 응용 기출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답안이기 때문에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문제 답안을 설정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기출 문제 관련된 내용들 내재 요약 그 고려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때는 맥락화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고려 시대 때 내재 외양 체제에 관련된 내용 결합시켜갖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 당시 요거는 이제 약간 달라가지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 형태의 문제도 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밑줄친 나에 대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밑줄친 나에 대해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이게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나의 밑줄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그 가와 그 가를 고려해서 그 당시 나의 밑줄친 나에 대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수정해 주세요. 문제 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고려시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요 말이나 맞나? 가들 고려에서 나에 대한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나의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쓰시죠. 이거. 밑줄친 나에 대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할 것. 이게 맞겠네요. 예. 예전에 냈던 문제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문장이 좀 이상해. 내가 내도 그래서 권쳐 주시고요. 이게 총괄평가 있는 문제하고 시즌 1 문제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다 찾아낼 수 없고 일단 다음에 총괄 문제 낼 때는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정에 고쳐놔야 되겠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이제 중세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다음은 고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 왕이 명하기를 옛날 소금을 전매했던 법은 국가 재정을 대비한 것이었다. 이에 장차, 내고나 상정차 해갖고 쭉 있는데, 요걸 소금을 이제 전매제를 실시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소금 전매제를 완벽하게 됐다.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감염제하고, 염제하고 관련된 각염제, 염제와 관련된 건데 각염제는 누가 공표했냐면 충성왕이 공표했어. 충성왕. 예. 충성왕이 공표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격 여기 있으려면 소와 관련된 건 소의 종류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 한번 예문으로 나온 적 있어요. 소의 종류는 소의 생산물에 따라서 거기 앞에 붙이죠. 그래서 금소는 뭐 금을 생산하고 은소는 은을 생산하고 철소는 철을 생산하고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기획의 임은 충성왕이죠. 그다음에 니은의 조치 실시 배경을 니은의 행정구역 변화에 연결돼서 설수하시오. 자 소의 행정구역 변화와 연결돼서 보면 그 당시 특수행정구역던 염소가 일반 총량을 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염소에서 했던 일을 일반 총량에서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구와 함께 이제 해서 했다. 그래서 염소가 일반 총량을 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생산과 유통 규제를 다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야. 국가주도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디귿의 행정구역을 위해서 준 토지 뭐냐? 소도 일종의 뭐냐면 그 국가 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 필요하죠. 공회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소에도 아전들이 있거든요. 이 아전들이 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회 전시인데 공회 전시는 소 외에도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할 때 다 주어진 토지대요. 주로 이제 그 지역의 토색들, 주로 이제 예전에 호적색들에게 주어진 토지인데 일종의 나중에 하면서 항리들이 이제 뭐냐 간청을 운영하는 그 토지로 이게 뭐냐면 좀 바꿨죠. 처음에는 호족들 그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토지인데 호족들이 항리 세력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또 뭐냐면 간청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주어졌고 하여튼 소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공회전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 후기 때 디귿 중심의 어떤 수공업이 세트된 배경을 한 가지 쓰시오. 여기는 이제 민간 수공업과 유통경제가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소의 주민이 수탈에 저항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가경법 관련된 내용에서 요거 변화 내용 이렇게 볼게요. 자, 충성할 때 강영제, 각 연제는 소금 정리제가 시행되었다. 자, 이는 소금 산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재정 구령을 시달렸던 중앙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염소가 일반 총리와 번함으로써 많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시민당국사의 어떤 그 감염제, 각 염제의 시작 배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1956년에 일어난 헝가리 봉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브레즈네프의 이제 독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건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서 요구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9월 단계 편마에 들고 있고 14기조 요구사항 요 내용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이거 쓰라는 건데 그 당시 이제 헝가리에서 친소 세력의 축출 음, 헝가리 내정 간섭 반대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뭐냐면 선출하기 위한 헝가리 공산당 위한 수립 이렇게 있는데요 띄어쓰기 잘못했네 자 소련군의 철수 그다음 일당 지배체제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했고요. 자, 이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뭐냐면 팔스타인 팔스타인 정책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집권하고 나서 팔스타인 정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헝가리에 영향을 줬죠. 물론 이제 했다고 해도 진압했죠. 예, 소련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팔스탈리아는 동유럽 위성 국가의 방향을 자극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 비판 운동이라니까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동유럽도 우리도 그냥 너네들 스탈린 비판하니까 우리도 너희들 비판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니은의 사회주의자는 이익을 수호하고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비에트 연방이 취한 조치를 국제노력 가장 성찰 공동체의 강에 중요하다. 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그러자 그들이 결정주의에 특히 어느 나라도 그들 간의 국가가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니은 국가는 어디냐면
체코슬라바키아. 그러니까 체코슬라바키아 사회주의자들 이익을 수호하고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비에트 연방이 취한 조치는 그 당시 국제 노동자들이 가장 큰 성취인 사회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것이 그 뒤에 있는 외교 노선이 미국 외교 노선이 브루제르트 브레네즈 독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개별 국가의 이익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에 종속돼야 된다. 뭐 그런 논의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체코슬라바키아 이제 이익을 수호하자.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 그냥 얘기예요. 체코슬라바키아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친소적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소 세력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비에트 연맹에 취한 조치는 그러니까 체코의 군대 일방에 진압을 했잖아요.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원해서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은의 외교 노선을 내걸었던 소련의 명령을 소수할 것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브레즈 레포 독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목적은 동유럽의 위성국들이 소련의 통치에 묶어두려고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이제 뭐냐면 이 소련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왜 그 사회주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여타서 왜 도와주냐 진압하러 간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진압하고자 가겠다는 거는 이게 명분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정부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체코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익을 어긋나는 행위고 사회주의자들의 이득은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회주의 이득과 일치된다는 전제에서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너희를 도와준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체코 그 당시 체코의 정부를 무너뜨려서 그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사회주의를 끌어내서 새로운 정권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12번 내용을 볼게요. 12번.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보면 최근 공산주의 운동은 포괄적으로 거의 하드의 활동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있어서 지금 또 오히려 집착 교모하게 노동대중의 실생활을 뚫고 들어가서 이걸 전환시키는 소위 지하운동을 계속하여 이렇게 했는데 자, 동아일보가 요걸 이제 낼 때는 1934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대 초반까지 했다가 34년부터 확 꺾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뭐 너무 활동이 급진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제의 어떤 경제에 집중력이 타나받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쇠퇴가 되게 되는데 자, 뭐 이거 관련된 내용이요. 그러면 공산당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혁명적 노동조합이야. 이거 한 21년도인가 20년대 기출문제였죠. 적색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적색 노동조합. 그래서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급격한 이제 뭐냐면 노동운동을 했죠. 파괴적이고 가격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 그런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했냐 하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0년대에 1925년인가요? 그때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나서 조선공산당 치안유지법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그냥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해가서 1차 조선공산당에 4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4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28년인가 그럴까요? 예, 그래서 해체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후부터는 조선공산당을 그 뭐냐면 코미테에서 인정을 안 해줘. 왜냐면 이거 만들어봤자 또 해체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간에 해체된 후에 이런 이제 그 공산당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조선공산당 5차죠. 5차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뭐냐면 그 당시 코미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한 이제 뭐냐면 그런 노동운동을 했다. 농민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적색 노동조합이나 적색 농민조합 같은 걸 만들었는데 결국에 일제 탄압으로 이제 실패하고 지하화됐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코미테름이 아예 이제 뭐 조선공산당을 만든 건 생각을 버리게 되고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너희들은 지금 일제시대 때 일제 지배 아래서는 조선공산당 못 만드니까 현실적으로 저쪽 밖에 나가서
뭐 중국 공산당이 일본 공산당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 나고 하게 된 거야. 하여튼 이런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배경 중에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도 있다. 물론 이제 1929년에 이제 뭐냐면 대공황으로 이 당시 그 경제적 혼란을 틈타서 뭐냐 그 농민농가 노동운동이 뭐냐 이용 농민운동과 노동을 좀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게 적색 노동조합 요거 있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의 용어를 써보다. 기억의 용어는 혁명적 노동조합, 적색 노동조합이고 기억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주의 전개했던 운동은 뭐냐면 요걸 하려고 했던 운동이 뭐야?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10번 인정투쟁을 받아서 인정투쟁을 해서 조선공산당을 코미테로부터 인정받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인정투쟁을 벌이고 가격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억을 끌고 이걸 바탕으로 코미테로부터 너 조선공산을 다시 만들어 해서 5차 조선공산을 다시 만들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사회주의 계열은 대중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운동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는 1933년부터 41년. 그러니까 이제 일명 이제 뭐냐면 이 당시 일명이 난다. 그 앞에서 적색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이 탄압받고 나서 침체기에 관련된 거예요. 30년대 중반부터 해갖고 40년대까지 중반까지 침체됐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는데 자 이재훈은 1933년에 공장학교 지역 등을 바탕으로는 뭘 조직했다? 이건 이제 쓰신 분은 없을 건데 경성 트로이카를 조직했어요. 경성 트로이카. 트로이카는 3등 마차는 뜻이죠. 그래서 트로이카는 러시아로 세 마리를 많이 끄는 마차나 썰매를 뜻한다. 트로이카 운동은 세 마리 말이 마차를 끌때 조직 구성원 분야별로 자유롭게 활동하여 당을 재건하자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뭐 공장, 학교, 지역 이 3등 마차죠. 예. 그래서 이제 요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일 전쟁 후에 일제 감시와 탄압이 심한 가운데 박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경성 콩쿠르이라는 것이죠. 지하 조직 중에 제일 큰 그룹이에요. 그래서 경성 그룹, 경성 커뮤니스트 그룹, 사회주의자 그룹인데 이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그래서 이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결국에 재건시키죠. 그래서 1945년에 조선공산당 재건한 공산당을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뭐 어려운 책에서 낸 건 아니에요. CBS는 여러분 잘 보시지 않은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낸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혁명적 노동조합이 예전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1940년대 지하한 조선공산당 관련된 조선공산당의 사회주의 관련된 비밀 조직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12차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그 12차 모의고사 B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